오늘도 정치권의 현안들을 속 시원히 풀어줄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이 시대의 참 분석인. 근데 공장에서 일하고 와서 근데 얼굴이 많이 상했네. 알바가 이게 보통 힘든 알바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바비를 보고 다음엔 안 해야 되겠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그랬어. 거기는 갈 길이 아니야. 그래도 김완 기자에 따르면 뉴스 오피스까지 됐다. 거기는 뉴스 공장이 얼굴에 아니라 털 많은 사람, 털보라 하는 일이지. 장윤성 기자처럼 이런 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저는 갈 길이 아니에요. 네. 네, 하여튼 그 공장 알바는 힘들었다. 네. 네. 이슈 파이터가 주업이잖아요. 주업. 그러니까요. 이슈 파이터를 중심으로 열심히 하는 메인 잡을 중심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별로 재미없으셨나 봐요. 이렇게 강력하게 성토하시는 거 보니까. 재미없었어요. 다 재밌었다 그러는데. 지루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막 말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좋았다는 평가가 많은데 굳이 이렇게 험담을 하실 필요는 없으실 텐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슈파이터 충실하라는 걸로 살짝 삐진 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발 좀 딴 데 좀 눈 좀 돌리지 마. 이슈파이터나 좀 제대로 하라고 좀. 이슈파이터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자, 정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 속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8월 5일 날 평화당, 민주평화당이 전당대회를 하고 바른미래당이 8월 17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8월 25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당내 분위기가 상당히 시끄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일보의 이렇게 사이드로 정청래 의원에서 멘트가 실렸던데. 뭐라고요? 친문의 대표주자 김부겸 장관 인터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셨는데 저희 프로에 나와서 처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인용은 딴 프로로 됐더라고요. 이슈파이터. 여기 와서 처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슈파이터는 걱정이에요. 식량을 제공해도 잘 못 먹더라고. 그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아요. 도와주셔야 되는데 딴소리 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비판한 것도 아니고 할 말을 한 거죠. 왜냐하면 다시 한번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고 대통령이죠. 더불어민주당 수석 당원이기는 하나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줘서도 안 되고 영향을 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대통령을 전당대회판에 끌어들여서도 안 되고 그것은 개인한테는 이익이 될 수 있으나 당이나 국가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일은 아니었죠. 재방송을 듣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딱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에 김부겸 장관이 자기가 잘못한 것 같다. 어제 올린 거 혹시 보셨습니까? 봤는데 그냥 저한테 전화로 하시면 될 걸 가지고. 국민용이지. 정청래 의원 개인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또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또 이렇게 급 사과를 하셨더라고요. 정청래 의원에 대한 사과 아닌 것 같은데. 김부겸 장관 이거 잘하셨어요, 그거. 좀 잘못했을 때는 빨리 사과를 빠른 하고 사과. 양해를 구해야 돼.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김부겸 장관 이제 개각도 하고 그런다는데요. 출마를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상태는 하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지금 이제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못 나옵니까? 못 나와요? 아니.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다 소관이고요. 소관 업무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을 법무장관과 사인해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장에 물건을 다 갖다 놓고 그러면 물건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자판을 비우고 어딜 가겠다는 거야, 지금. 김부겸 장관 좌판 비우고 어디 가겠다는 거야? 그렇죠. 제목 나네요. 그러니까 좌판을 비우지 마라. 그렇죠. 검경 수사권이라는 여러 가지 그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국민들한테 홍보해야 되고 또 국회를 대상으로 설득해야 되는데 정작 그만 발표해놓고 주무장관이 사라진다. 그것은 도리에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 저희 프로그램의 전문 서비스를 정청래 의원 전문 서비스를 지난주에 안 한 게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전문 서비스를 했으면 기자들이 받아서 인용 보도를 했을 텐데 전문이 없어서 아마도 오늘은 전문을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지난주보다 더 세게 지금 비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김부겸 장관 나오지 마라 이런 뉘앙스로 들려요. 아니에요? 인간에게도 도리가 있고 장관에게도 해야 할 도리가 있거든요. 장관의 도리. 특히 이제 검경 수사권 같은 경우 이게 역사적 과업이지 않습니까? 오래된 60, 70년 된 수건 사업이기도 하고 이게 54년도부터 사실 쟁점화됐던 거예요. 그래서 54년 이전에는
사실 경찰이 권력 비대화가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경찰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검찰이 줬는데 그렇죠. 54년도에 예. 그때도 이렇게 되면 검찰이 공룡화된다. 그래서 그때도 우려를 많이 했는데 네. 그냥 통과가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손을 못 댄 건데 이건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역사적 과업을 수행을 그냥 합의만 하고 국민들에게 발표만 하고 주무부처 장관이 전당대회 판에 나간다. 그거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도리는 아니지 않나. 근데 김부겸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 문제를 가지고 사전 협의를 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0%라고 봅니다. 0%. 네. 그럼 사전 협의를 안 했으면 사후 협의는 했을까요? 그것도 안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사전 사후 협의가 없다. 네. 그러면 김부겸 장관 스스로 결정할 문제 그냥 아니었나요? 처음부터? 사자성어로 얘기한다면 자가발전. 자가발전. 네. 자가발전에서 인터뷰한 거예요? 그렇구나. 거기서 대통령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이 없지 않고 네. 아니 없고 네. 그리고 본인이 희망사항을 얘기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관련해서 지금 말씀이 없으신 거지 않습니까? 말하면 안 되죠. 말하면 안 되고. 그리고 말씀을 안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은 좀 그렇죠.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성격이 네. 누가 가서 뭐라고 하도 네. 그 말로는 안 할 거예요. 그럼 행동을 합니까? 아니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눈 깜빡깜빡하고 눈 깜빡깜빡. 그냥 보고만 있을 거예요. 어떤 사인인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이게 나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얘기를 한다. 굉장히 진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짜 재밌다. 자, 그런데 그 전당대회에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17년 대선을 했지만 물론 이번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냈지만 2020년 총선에서 국회의석을 어떻게 구성하고 만드느냐 이것도 사실은 민주당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중요하지만 네.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1차 촛불 혁명으로 예. 대통령을 교체했어요. 근데 지방 권력이나 국회는 촛불 혁명 이전에 구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6.13 지방선거에서 2차 촛불을 들고 국민들이 추가 심판을 한 거다. 그리고 국회 교체. 네. 2020년 총선을 통해서 3차 촛불 혁명이다. 그래서 마무리 완성 네. 심판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적폐 시스템 네. 인물도 인물이지만 적폐 시스템을 교체하는 거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를 바야흐로 가짜 보수가 아닌 진짜 보수와 그리고 진짜 진보가 네. 서로 경쟁하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 이것을 꾀할 수 있는 네. 것인데 총선이나 이 정치는 정당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것이 정당 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이것은 국가적 차원의 일이다. 그리고 전당대회가요. 네. 그 당에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1923년 나치 전당대회였습니다. 네. 그때 한 표 차로 아돌프 히틀러가 당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가 바뀐 거죠. 그렇죠. 만약에 한 사람이 아돌프 히틀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찍었으면 2차 세계대전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한 국가의 제일 여당의 전당대회는 당의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국가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원이 아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 정청래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오프닝 같아요. 지금 뉴스공장 오프닝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자, 정청래는 뉴스공장에 나가고 싶다. 아니 이미 제가 얘기했어요. 나갈 테니까 자리 마련해놔. 네, 나가기로 했습니까? 제가 나간다고 했으니까 나가겠죠. 그렇군요. 지금 우리는 섭외 오기 전에 먼저 섭외해. 선제적 섭외. 네, 그렇습니다. 네, 북한하고 닮았네요. 네, 선제적으로. 네, 자발적 섭외. 3명을 컷오프하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컷오프를 7월 말에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당원 당규에 따르면. 자, 이 3명이 누가 될까요? 자, 우선 네. 이 1차 컷오프는 중앙위원회에서 합니다. 중앙위원회는 460명 안팎으로 구성되는데 네. 누구냐면 현역 국회의원, 현역 지역위원장, 그리고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그리고 당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고문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제 자리는 없더군요. 전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지역위원장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리가 자꾸 없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3명을 줄이는 건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누구 말 듣고 하기는 상당히 가능성이 적죠. 네. 그래서 각자 알아서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좋은지. 네.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2년 전에 이 1차 컷오프에서 송영길 의원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컷오프 동지회 드디어 회원이 됐어요. 제가 컷오프 동지회 명예회장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컷오프 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요란하게 컷오프가 됐죠. 가장 시끄럽게. 그래서 이거는 가장 요란하고 시끄럽게 컷오프가 된 사람이 명예회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해찬 총리도 회원입니다. 아, 그 컷오프 됐어요. 거기도 컷오프 세종시 됐죠. 네, 그렇습니다. 송영길 의원도 컷오프 동지회 회원이죠. 근데 거기는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서 회원으로 받아들일지 말지를 판단하고 거예요. 네. 그 지금 이해찬 전 총리의 출마 여부, 출마 문제가 그 당내에서 물밑에서는 지금 뭐 기사로는 많이 안 나오는데 실제로 당내에서는 얘기가 좀 많이 되는데 부엉이 모임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찬 총리가 별명이 대장부엉이에요. 대장부엉이. 네. 맞아요. 맞잖아요. 대장부엉이. 그게 대장부엉이를 옹이하는 모임인가? 부엉이 모임이? 부엉이 모임 회원이세요? 거기는 아니에요, 제가. 왜 부엉이 모임 회원 아니세요? 저는 정청래 팬클럽이 있기 때문에. 청래당? 몸을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부엉이 모임 회원들이 나오고 있어요. 전해철, 전재수, 최인호, 황희, 박광원, 김현권, 김종민, 정재호, 조승래 40명 정도나 되는 거예요. 한결같이 다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군요. 그런데 사실 인터뷰를 잘 안 하시는 분이세요. 누가요? 이해찬 전 총리가. 네네. 사실은 2016년 총선 때도 그때 컷오프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뭐 간혹 팟캐스트를 출연하시긴 했지만 잘 안 나오시던 분이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셔서 출마 여부를 고민 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상 출마하시는 거 아니냐. 이번 주에 출마 선언이 나올까요? 정치인의 워딩은 행간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전당대회 나갈 생각이 없으면 고민거리도 아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렇죠. 고민하지 않고 있다. 안 나간다. 제가 거길 왜 갑니까? 라고 하실 스타일이죠. 이해찬 전 총리는. 고민 중. 고민중은 영어로 이제 consideration. 고민 중인데 제가 몇 퍼센트 넘어오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출마하시는 걸로. 이해찬 전 총리 출마한다. 오늘 뉴스 나왔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 출마한다. 언제 출마 선언합니까? 출마할 것으로 알고 있다. 아니, 바로 마사지 하시면 어떡해요. 출마한다. 영어로 sooner or later. 그러니까 sooner or later가 언제냐는 거죠. 조만간. 그러니까 조만간이요. 폼페이오 장관이 내주 중 조만간 하다가 이제 6일로 됐어요. 만덕산에서 내려오신 분 있잖아요. 무슨 일만 하면 무슨 일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이건 날짜를 예고하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주목을 못 받을 수도 있어. 일종의 청기누설. 그러니까 그래서 조만간으로. 날짜는 가장 좋은 길이를 택하겠죠. 길일. 길이를 정해서 나오시자.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기할까요? 이번 주냐 아닌가? 이번 주 정도는 얘기를 하셔야 이게 그 후순위 일정이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거는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선택할 문제죠. 제가 관여를 해보겠습니다. 날짜니까. 저도 취재한 게 있기 때문에. 출마한다. 출마한다. 라고 알고 있다. 라고 알고 있다까지로 정리하는 걸로. 주제를 바꿔가지고요. 탁현민 행정관 사의 논란. 이 바른미래당에서는 비판도 많이 나와요. 뭐 선임 행정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뭐 심파를 찍는 거냐. 왜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서서 뭐 첫눈이 내리면 보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탁현민 행정관의 문제에 대해서 뭐 야당도 그렇고 보수 언론들도 뭐 일개 탁현민 행정관 문제를 왜 이렇게 언론이 관심을 갖냐 하면서 자기들이 관심 표명을 막 하고 자기들이 기사를 쓰고 종편에서 하루 종일 끌어대고 그래요. 저 웃겨 죽겠어요. 그거 보면. 1700 몇 건이 트윗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얘기 나오는 순간. 그렇습니다. 그는 셀럽이에요. 본인들이 보도를 하고 왜 이렇게 관심을 갖냐. 통화하셨다면서요. 탁현민 행정관하고. 기사가 나왔길래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있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저기 동그란 걸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무슨 그 옛날에 북한 관련 기사 있을 때 동그라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비슷한. 아니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지쳤고 이미 여러 번 사의 표명을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그냥 홀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잘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스스로 택해서 네. 관을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밀려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사실 예전에 많이 힘들었을 때 제가 여러 번 통화를 하고 네. 잘 견뎌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네. 그랬어요. 아니 뭐 몇몇 언론이 그렇게 과도하게 비판하고 하는데 나는 4년 동안 보수 언론으로부터 당했다. 나를 보면서 용기를 내라. 잡아서 용기 내라. 예. 시간이 없어서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시간은 앞에 다 썼잖아요. 김현철 예. 통일연구원장. 지금 무소속으로 이용호, 송금주, 강길부 세 네. 의원이 민주당 입당 방안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난 반댈세 하셨어요? 네, 반대죠. 왜 반대세요? 정계 개편이라 하면 4년 만에 국민들이 총선을 통해서 한 번씩 해줍니다. 네. 4년 만에 해주는 정계 개편, 그것이 총선 민이고요. 네. 이것을 저버리고 이당 저당에 끼웃거리고 탈당하고 이런 철새 행각을 하는 것은 총선 민의의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그것은 퇴출의 대상이지 영입의 대상이 아니다. 퇴출의 대상이지 영입의 대상이 아니다. 추미애 네. 대표 말을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 지도부. 뭐 제 생각하고 똑같으니까 제가 대신 그럼 해줬으니까 안 받는 겁니까? 가만히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세 분의 그렇게 입당 거부. 아마 네. 시도하는 순간 네. 당원들이 엄청난 분노에 직면할 겁니다. 입당 거부 사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네. 분노가 이제 당연한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거침없는 입담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품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걸 국민들한테 홍보해야 되고 또 국회를 대상으로 설득해야 되는데 네. 정작 그만 발표해놓고 주무장관이 사라진다. 그것은 도리에 좀 안 맞지 네.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 저희 프로그램의 전문 서비스를 네. 정청래 의원 전문 서비스를 지난주에 안 한 게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내용을 전문 서비스를 했으면 기자들이 받아서 인용 보도를 했을 텐데 네, 네. 전문이 없어서 아마도 오늘은 전문을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오늘 지난주보다 더 세게 지금 비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김부겸 장관 나오지 마라 이런 뉘앙스로 아니, 들려요. 그게 아니고, 예? 아니에요? 인간에게도 도리가 있고 네. 장관에게도 해야 할 도리가 있거든요. 장관의 근데 도리. 예. 특히 이제 검경 수사권 같은 경우 네. 이게 역사적 과업이지 않습니까? 오래된 60, 70년 된 수건 사업이기도 하고 네. 이게 54년도부터 사실 쟁점화됐던 거예요. 그래서 54년 이전에는 사실 경찰이 권력 비대화가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경찰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검찰이 줬는데 그렇죠. 54년도에 예. 그때도 이렇게 되면 검찰이 일제검찰이. 공룡화된다. 그래서 그때도 우려를 많이 했는데 네. 그냥 통과가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손을 못 댄 건데 이건 대통령 공약 사업이도 네. 당이나 국가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일은 아니었죠. 재방송을 듣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 날 딱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김부겸 장관이 자기가 잘못한 것 같다. 어제 올린 거 혹시 보셨습니까? 봤는데 네. 그냥 저한테 전화로 하시면 될 걸 가지고. 아니, 국민용이지.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개인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또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네. 또 이렇게 급 사과를 하셨더라고요. 아니, 정청래 의원에 대한 사과 아닌 것 같은데. 김부겸 장관 이거 잘하셨어요, 그거. 좀 잘못했을 때는 네. 빨리 사과를 빠른 하고 사과. 예, 네. 양해를 구해야 돼.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김부겸 장관 이제 뭐 개각도 하고 그런다는데요. 출마를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상태는 하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 때문에 네, 그런 예, 것이 아니라 예. 사실상 지금 이제 장마철이지 못 않습니까? 나옵니까? 못 나와요? 아니 네.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네. 행정안전부 장관 다 소관이고요. 소관 업무고 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을 법무장관과 사인해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장에 물건을 다 갖다 놓고 그러면 물건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자판을 비우고 어딜 가겠다는 거야 지금. 오, 김부겸 장관 좌판 비우고 어디 가겠다는 거야? 그래요. 그렇지, 제목 그렇지 나네요.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좌판을 비우지 마라. 그렇죠. 검경 수사권이라는 여러 가지 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역사적 과업을 수행을 그냥 합의만 하고 국민들에게 발표만 하고 주무부처 장관이 전당대회 판에 나간다. 그거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도리는 아니지 않나. 근데 김부겸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 문제를 가지고 사전 협의를 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0%라고 봅니다. 0%. 그럼 사전 협의를 안 했으면 사후 협의는 했을까요? 그것도 안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사전 사후 협의가 없다. 네. 그러면 김부겸 장관 스스로 결정할 문제 그냥 아니었나요? 처음부터? 사자성어로 얘기한다면 자가 발전. 자가 발전.
발전. 네. 자가 발전해서 인터뷰한 거예요? 그렇구나. 거기도 대통령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이 없지 않고, 네. 아니 없고, 네. 그리고 본인이 희망사항을 얘기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관련해서 지금 말씀이 없으신 거지 않습니까? 말하면 안 되죠. 말하면 안 되고. 그리고 말씀을 안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은 좀 그렇죠.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성격이 네. 누가 가서 뭐라고 하도 네. 그 말로는 안 할 거예요. 그럼 행동을 합니까? 아니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눈 깜. 오늘도 정치권의 현안들을 속 시원히 풀어줄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분석인. 근데 공장에서 일하고 와서 근데 얼굴이 많이 상했네. 알바가 이게 보통 힘든 알바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바비를 보고 다음엔 안 해야 되겠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그랬어. 거기는 갈 길이 아니야. 그래도 김완 기자에 따르면 뉴스 오피스까지 됐다. 거기는 뉴스 공장이 얼굴에 아니라 털 많은 사람, 털보나 하는 일이지. 장윤성 기자처럼 이런 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갈 길이 아니에요. 하여튼 그 공장 알바는 힘들었다. 이슈 파이터가 주업이잖아요. 주업. 그러니까요. 이슈 파이터를 중심으로 열심히 하는 메인 잡을 중심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별로 재미 없으셨나 봐요. 이렇게 강력하게 성토하시는 거 보니까. 재미없었어요. 다 재밌었다 그러는데. 지루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막 말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좋았다는 평가가 많은데 굳이 이렇게 험담을 하실 필요는 없으실 텐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슈파이터 충실하라는 걸로 살짝 삐진 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발 좀 딴 데 좀 눈 좀 돌리지 마. 이슈파이터나 좀 제대로 하라고 좀. 이슈파이터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자, 정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 속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8월 5일 날 평화당, 민주평화당이 전당대회를 하고 바른미래당이 8월 17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8월 25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당내 분위기가 상당히 시끄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일보의 이렇게 사이드로 정청래 의원에서 멘트가 실렸던데. 뭐라고요? 친문의 대표주자 김부겸 장관 인터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셨는데 저희 프로에 나와서 처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인용은 딴 프로로 됐더라고요. 이슈파이터. 여기 와서 처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슈파이터는 걱정이에요. 식량을 제공해도 잘 못 먹더라고. 그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아요. 도와주셔야 되는데 딴소리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비판한 것도 아니고 할 말을 한 거죠. 왜냐하면 다시 한번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고 대통령이죠. 더불어민주당 수석 당원이기는 하나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줘서도 안 되고 영향을 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대통령을 전당대회판에 끌어들여서도 안 되고 그것은 개인한테는 이익이 될 수 있으나